자, 이제 이어서 증시 이슈 분석 썰톡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미중 무역 협상 1차 협정에 대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알리면서 이 글로벌 증시가 이에 화답했습니다. 좀 상승 보였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 협정에 대한 온도차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금요일 한때는 협정 자체가 좀 가짜 뉴스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좀 불안감이 있었지만 1차 협정에 대한 이제 합의한 것은 좀 맞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1차 협정 내용과 이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저는 이제 제 예상 중에 또 틀린 게 요게 있습니다. 저는 협정이 안 될 거다, 네. 연기할 거다라고 했는데 연기한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결국은. 근데 협정을 하긴 했는데 결론은 연기랑 비슷하게 됐어요. 왜 시장이 그렇게 반응도 많이 안 했고 네네. 그 연기랑 비슷한 효과로 갔는데 물론 제가 협정이 깨지거나 아니면 연기될 때 연기가 확률이 훨씬 높고 깨질 가능성이 약간 있다. 성사될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물론 제가 틀린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네. 지수 방향 맞았어요. 지수 방향 맞았는데 자꾸 변명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딱 협정을 맺고 나서 이 두 나라의 그 발표를 보면 어느 정도 좀 온도차가 느껴져요. 미국은 마치 승리해서 이렇게 승전국처럼 이렇게 멋있게 발표를 했고요. 중국은 찝찝하게 뭐 자세한 얘기 별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누가 많이 얻었고 누가 덜 얻었는지는 딱 확연히 드러나죠. 볼 수 있을 것 중국이 같아요. 네. 사실상 많이 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2라운드 시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완화로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 이게 불확실성으로 계속 잠재돼 있어서 계속 지수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됐는데 일단 합의 내용 이거 중국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이제 양보한 내용인데 뭐 자세히 보면 뭐 양보도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중국 입장입니다. 자, 1월 첫째 주에 일단 서명하기로 했어요. 1월 첫째 주에 서명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아직 모릅니다. 이것도 아직 모르고요. 일단 뭐 첫째 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역 합의는 서명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즉 2월부터 효력이 있겠죠. 그리고 15일에 원래 이미 지난 15일 어제죠. 어제 15일 일요일 날 관세 부과하기로 한 관세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부과 관세를 미국이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는데 이거는 미국은 별로 잃을 게 없어요. 왜냐? 미국 기업이 중국 가서 생산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장 자체가 중국에 있죠. 거기서 생산한 제품에다 관세를 매겠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미국 관세를 때리면 미국도 아파요. 그냥 미국도 아픈데 일단 그거 처리했는데 사실 중국은 크게 얻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플은 관세 붙을까봐 할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딱히 중국이 잃을 것도 많이 없었어요. 결국 판매 가격은 비슷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체가 애플이 이제 순이익이 떨어졌겠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 미국은 자기가 불리한 거 하나 그냥 준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미국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양보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9월부터 발효된 이미 올해 9월에 발효된 1,2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 부과 관세를 15%에서 7.5로 낮춰졌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추가로 15% 붙였는데 그 절반만 할인해 준 거죠. 그리고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 규제 작년에 했던 거 그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렛대로 쓰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얻은 거는 15일 날 부과된 관세 연기시켰고 그다음 철회시켰고 그다음에 9월에 발효된 거 절반을 깎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히 미국이 양보한 것도 없는 것 거의 같은데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합의 내용을 한번 보자면 중국에서 이제 들어준 걸 얘기를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자, 중국이 향후 2년 동안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하겠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죠. 세부 내용은 미공개다. 미공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자, 미국 측 발표는요. 2017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240억 달러가 보통 2017년에 수입됐는데 여기에 160억 달러 정도 추가로 2년 동안 하겠다. 합쳐서 320억 달러?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입을 한다고 치면요.
근데 미국, 중국은 도대체 뭔 생각이죠? 이렇게 240억 달러에서 이거를 160억 달러 추가하면 절반 이상을 추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농산물로 수입하면 누가 먹나요? 이거 누가 먹지 다? 이거 예, 엄청나게 수입해가지고 누가 먹으려고 이걸 수입하는지 예, 소비량보다 더 많이 수입했어요. 네. 그리고 중국 측 발표를 보자면 그냥 중국은 그냥 상당히 많이 수입하겠다. 어. 만 얘기해 상당히 많이만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안 예, 하고. 그리고 네. 중국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의 관영통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2년 후에는 우리가 농산물 수입할지 말지는 우리 마음이다. 즉 정해진 건 없다. 예, 해도 2년까지만이다. 예, 뭐 약간 뭐 이런 얘기죠.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쟁점은 뭐냐면 기술 강제 이전하고 지적재산 보호권, 그 다음에 금융시장 개방, 환율 요 정도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용이 안 나왔어요. 지적재산권이 가장 좀 네, 제일 중요하지 중요한데, 않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언급을 한 상태에서 2차 협정 가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언급이 돼 있는지 네네. 이 뎁스가 중요한 거죠. 뎁스가 만약에 깊게 언급이 됐다 그럼 2차 협정까지도 상당히 중국이 많이 1차 협정이 많이 양보한 것처럼 네.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혀 중국이 뭐 그냥 구두적으로 우리 열심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끝나버리면 뭐 결론은 뭐 그냥 둘이서 그냥 시끄럽게 떠들었다가 소문난 네네. 잔치에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협정이 되는 상태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앞으로 방향을 보자면 지금까지 이제 이미 했던 내용 주워라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죠. 네. 자, 판벨트 지지율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결과를 얻었어요. 지지율 실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지지율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러스트벨트가 문제예요. 러스트벨트는 네. 이제 판벨트가 농장지대, 러스트벨트는 공장지대인데 공장지대의 지지율이 급락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판벨트는 지지율이 공고했었고 이번에 지난번 대통령 당선될 때 러스트벨트에서 완전히 민주당 쪽에서 완전히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당선된 거거든요. 근데 네. 이 러스트벨트는 지지율이 오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중국하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일단 휴전하고 바로 EU하고 아마 일본, 한국까지 해서 자동차 관세로 다시 한번 또 전쟁을 벌이지 네. 않을까. 다른 나라들과 네. 그래서 기술 이전 등 이제 관련 분야 합의 문구가 나와야 이 뒤에 노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자동차 관세. 그러네요. 물론 EU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음 이슈 보도록 할게요. 이 밖에도 좀 사실상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FOMC의 회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시사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FOMC 내용 뭐 하기 전에 잠깐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 얘기하자면 네네. 일단은 EU가 그래서 EU랑 아마 전쟁을 걸 때쯤 미국이 EU한테 전쟁을 걸 때쯤 아마 또 시장이 또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합니다. 특히 네네. 유로화 왜 매도인지 아시겠죠? 네, 유로화도 비슷하게 그럴 매도예요. 수 있네요. 저도. 네. 전 이게 이제 곧 연말 지나면 바로 새해에 선물을 아마 EU한테 관세 폭탄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일단 FOMC를 좀 보자면 FOMC 금리 지난주에 이제 FOMC도 있었는데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결했는데 요 문구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문구를 제가 영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심지어 친절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도 해놨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걸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아주 좋지는 않아서 미국 살긴 했는데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아요. 미국 그래서 사셨잖아요. 네. 살긴 어릴 때 살아가지고. 근데 일단 상당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동반해야만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언급 때문에 사실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환호를 했고 지금 전도표를 보시면 그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전도표를 보시면 이게 두 번째 칸 2019년이 바로 가장 왼쪽 오른쪽 그림의 가장 왼쪽이고요. 두 번째 칸을 보시면 그 왼쪽 그 오른쪽이 2020년이에요. 근데 전도표를 보면은 인상이 하나 둘 셋 넷 점 4개 찍어져 있죠. 4명이 인상 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동결을 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중요하다는 건 이 표를 보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예측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죽어라 이거 봐도 시장 바뀌잖아요. 또 금세 바뀌어요. 점도표도.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전반적인 예상은 금리를 안 올리려고 많이 노력한다. 뭐 한 4명 정도만 올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내년에 향후 6개월 정도 이제 동결 기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향후 6개월 정도는 시장이 동결되지 않을까 금리가. 그럼 이제 미중 무역 1차 협정도 이미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압박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는 미중 무역 협상이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는 금리 안 올릴 거다.
라고 금리 안 내릴 거다. 추가적으로 인하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얘기 네.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나왔어요. 1차 협정이 만약에 뭐 이대로 협정까지 간다면 협정을 했죠. 이제 사인이 문제죠. 사인까지 이제 다음 주에 뭐 1월 초에 하겠지만 자, 협정 이후 이제 실제로 미중 무역 갈등 구도에서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서 그 G20 정상회담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조가. 그러면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과정으로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네. 미국 경기 지표가 그 뒤로는 잘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지표가 얼마나 잘 나오고 이게 지속되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지표가 꺾이면은 또 바뀝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지표가 네네. 너무 잘 나오고 계속 잘 나오고 막 인플레이션 영향까지 간다면 근데 문구로 상당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 좀 어느 정도 오버한 수치로 계속 몇 달을 봐야 되는 네네. 거였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관세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사실은 가격을 인하했었어요. 지금까지. 관세가 물어지면 관세되면 물건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세금 붙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건값을 미리 아예 좀, 그냥 네. 낮춰버린 거죠. 네.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났잖아요. 음. 예, 그러면 이제 다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있다.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이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내년 3월까지는 별 이상 없을 것 같고요. 그 네. 뒤가 이제 문제인데 중요한 건 EU랑 어떻게 싸우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EU랑 많이 싸워서 또 격화되면 또 금리 점도표가 또 바뀔 수 네, 있다. 그럴 수 그 부분은 이제 있겠네요. 네. EU랑 자동차 관세부터 해가지고 이쪽에서 좀 약간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